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큐텐그룹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또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나 정산 이슈를 우려하는 상당수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들을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관련 상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2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행업계는 당장 출발하는 상품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8월 상품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발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구매 취소 통지를 받아 여름 휴가를 망쳤다는 글들도 다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래도록 기다려온 여름 휴가일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던 대형 유통사들도 지금 발을 빼고 있다고요. 네, 롯데백화점이 지난 19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했고요. TV, 데이터, 홈쇼핑 업체들도 모두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입점사부터 중소 상공인까지 하나둘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판매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네. 하지만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정산이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시스템 정상화 시점도 당장이 아니라 다음 달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큐텐그룹의 자금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큐텐그룹 이 이름이 좀 낯선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죠. 네네. 네, 여기서 재작년에는 티몬을 또 작년에는 위메프를 인수했는데 지금 이 두 기업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해외로 매각된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건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여기도 5년 전쯤에 독일 기업으로 매각이 됐잖아요. 네.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광고도 했던 기업이죠. 이름 색채부터 한국 색채가 강했던 기업이고 한국 스타트업계의 가장 최고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 2019년 말 배민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이 됩니다. 그동안 자유로운 기업 문화와 자영업자와의 상생 철학을 갖고 있던 배민이었는데요. 이제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 배달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3,400원이었던 수수료가 4,900원으로 크게 뛰게 됩니다. 와, 거의 10%네요. 네, 44%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높게 매기면서 또 독일의 모기업에게는 정말 많은 돈을 배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민은 지난해 한 해 동안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 4천억 원을 모 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당합니다. 네. 결국 이 거액의 배당금이 최근 수수료 인상의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럴만하네요. 그러다 보니 배달은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관련 6천억 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민 운영사 우한 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보면 2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성공 사례라고 하면 카카오도 있는데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카카오로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활동과 쇄신 작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나 인수 합병 등에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카카오 사건만 4건인데요.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을 보면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적격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보유 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 지위를 넘겨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기를 맞은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 하면 뭐니 해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일 텐데 카카오톡 장애도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지난 18일에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2달 만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PC 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오류가 발생한 건 2달 만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벌써 4번째 장애입니다. 카카오톡은 재작년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여전히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재작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장애가 있어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발표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프로그램과 충돌한 건데요. 국내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가항공사 3사의 항공권 예약 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연 결항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검은 사막과 나그라로크 등 일부 온라인 게임도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모두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길거리에는 전광판 이런 데도 블루 스크린이 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란이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건 네. 왜 그런 겁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요. 보니까 다행히 인천국제공항을 보니까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고요. 공공기관들을 봤더니 국가정보원 인증을 거쳐야 해서 네이버와 KT 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기업들도 보안 문제로 자체 서버나 국내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MS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써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마존 웹 서비스 오류 때는 피해가 컸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제2의 IT 대란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업체의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180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우리은행에서 올해 6월에도 또 180억 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임종영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4일 이 사고와 관련해서 뼈아프다며 임직원에게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재발 방지 대책에도 횡령 사고가 반복됐던 만큼 앞으로는 횡령 사고가 근절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금감원의 검사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은 제재 수위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냐인데 이렇게 횡령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이번에는 CEO에 대한 제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금융사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 구조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CEO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도 중징계 가능성 큰 상황인데요. 올해 초 우리은행은 재작년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간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3천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은행이 사고는 막지 못해놓고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에 나서려고 하자 내부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는 488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요. NH농협은행에서는 17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권 금융사고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 쏙쏙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